여러분, 최근 한국 증시 보면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코스피는 맹렬한 기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불장을 연출하고 있는데 시장의 공포를 나타내는 지수는 오히려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수가 무섭게 오르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언제 터질지 모른다며 벌벌 떨고 있는 아주 기이한 상황이죠. 게다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잔고는 코스피 역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보통 공매도 물량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이면 주가가 폭락할 거라고 걱정하시죠. 하지만 오늘은 그 뻔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 20조 원의 공매도가 역설적이게도 시장을 더 높이 쏘아 올릴 강력한 로켓 연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하락을 예상하며 인버스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와 AI 주도주를 거머쥐고 완전히 다른 판을 짜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불안감 속에서도 실적이 증명하는 진짜 상승장은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 숏 커버링의 역설이 어떻게 주가를 폭등시키는지 그 숨겨진 원리부터 살펴볼 텐데요. 나아가 5월의 징크스를 깨고 포트폴리오를 지켜낼 방산과 전력 등 든든한 유망 섹터, 그리고 내 피 같은 돈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멈춰야 할 치명적인 투자 실수까지 전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먼저 읽은 사람이 다음 상승장의 주인공이 되죠. 지금부터 그 지도를 함께 그려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다 확인을 하신 후 본인만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최근 한국 증시를 보면 정말 놀랍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5월 12일 기준으로 코스피가 7,999을 찍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역사적으로도 정말 보기 드문 강력한 불장입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에만 지수가 30%나 급등하면서 그야말로 매서운 랠리를 펼치고 있어요. 이렇게 증시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장 확실한 원동력은 바로 탄탄한 기업 실적에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내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엄청난 이익이 강력한 상승 엔진 역할을 하고 있죠. 특히 대한민국 증시의 기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아주 든든합니다. AI 기술 혁신과 함께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 두 기업이 이끄는 실적 장세가 2분기 이후에도 시장을 탄탄하게 떠받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심지어 JP모건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은 한국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방산, 2차전지 조선 등 첨단 제조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다며 지금이 바로 한국 기업들의 황금기가 될 것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축제 속에서 아주 씁쓸하고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렇게 쑥쑥 크는 시장에 올라타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 정작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폭락해야만 돈을 버는 인버스 상품에 피 같은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올랐으니 곧 조정을 받겠지 하는 심리로 무려 6,5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공매도를 넣은 이들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48%라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개인들이 두려움에 떨며 하락에 돈을 걸 때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은 그 불안 심리를 이용해 주가를 더 높이 끌어올리는 잔인한 게임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거품이 아니라 실적이 밀어올리는 진짜 상승장에서는 섣부른 하락 베팅이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시가 이렇게 오르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왜 이리 불안감이 큰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공포지수와 역대급 공매도 잔고에 숨어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공매도 잔고가 무려 20조 3,8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역사상 공매도 잔고가 20조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특히 공매도 타깃이 된 종목들을 보면 한미반도체, 현대차, SK하이닉스처럼 지금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주도주들이 윗자리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 이제는 거품이 빠지고 떨어질 때가 되었다며 거대한 하락의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셈이죠. 이와 동시에 한국형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코스피 지수마저 75까지 치솟았습니다. 보통 지수가 오르면 공포지수는 떨어지기 마련인데 지금은 지수와 공포지수가 같이 올라가는 아주 기이한 상황인 거죠. 그만큼 주식시장 참여자들 마음속에 이러다 갑자기 푹 꺼지는 거 아니야 하는 경계감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공매도 세력들 역시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올 것이라 믿고 거대한 하락에 베팅을 한 상태고요. 가장 뜨거운 불장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가장 차가운 공포가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최고치 지수와 최고치 공포가 아슬아슬하게 동거하는 살얼음판 같은 장세 속에서 과연 우리는 다 팔고 도망쳐야 할까요? 겉으로는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지만 이 거대한 20조 원의 공매도 물량 이면에는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위로 뒤집어버릴 강력한 반전 카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분이 공매도 20조 원이란 숫자를 듣고 곧 대폭락이 올 거라고 지레 겁을 먹으시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무서운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숏 커버링의 역설이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공매도가 늘었다는 걸 단순히 주가 하락 신호로만 받아들이는 건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공매도라는 건 결국 남의 주식을 빌려서 판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조건 시장에서 다시 주식을 사서 갚아야만 하는 빚입니다. 만약 주가가 공매도 세력의 하락 예상과 완전히 엇갈려서 탄탄한 실적 호재를 타고 위로 뚫고 올라가 버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하락에 돈을 걸었던 공매도 투자자들의 손실은 그야말로 무한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눈앞에 끔찍한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에 주식을 허겁지겁 다시 사들여야만 하죠. 이것을 바로 숏 커버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다급하고 절박한 매수세가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지면 오히려 주가를 수직으로 폭발적으로 밀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로켓 연료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2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공매도 잔고는 시장을 무너뜨리는 흉기가 아니라 언젠가 시장에 반드시 유입되어야만 하는 20조 원 규모의 거대한 대기 매수세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한미반도체나 SK하이닉스 같은 공매도 타깃 종목들이 또 한 번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이나 호재를 터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락을 노리던 세력들의 뼈아픈 항복 선언과 함께 시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뜨겁게 불을 뿜으며 솟구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다 팔고 도망쳐야 한다고 외칠 때 이 거대한 숏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되는 순간을 기다리는 영리하고 냉정한 역발상 전략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시장이 완벽하게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숏 커버링으로 인한 폭등 기대감이 살아있지만 시장 내부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코스피만 날아가고 코스닥은 철저하게 소외되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코스피에는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든든한 반도체 대장주들이 버티고 있지만 코스닥에는 그런 압도적인 에이스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과거 코스닥 상승을 주도했던 2차전지 섹터마저 전기차 수요 둔화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소재 부품 장비 종목들조차 대형주만큼 오르지 못하는 이런 디커플링 현상은 현재 시장의 체력이 생각보다 소수의 특정 섹터에만 아슬아슬하게 쏠려 있다는 걸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조건 홀딩을 외치거나 맹목적인 탐욕을 부릴 때가 아닙니다.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셀 인 메이 징크스를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역사적으로 4월에 지수가 크게 급등했던 해에는 5월에 어김없이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기 급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언제 매물 폭탄으로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특히 코스피 지수가 8,000선이라는 상징적인 고점에 다가갈수록 목표 수익률을 과감하게 낮추고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챙겨두는 유연하고 방어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수가 무섭게 오르니까 나만 소외될 것 같은 불안감에 쫓겨서 꼭대기에서 무작정 추격 매수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상승 랠리가 영원할 것이라는 뇌의 착각을 경계하셔야 해요. 오히려 단기 급상승 후에 시장의 템포가 죽거나 모멘텀을 잃을 때는 재빨리 빠져나와서 시장의 흐름을 한 걸음 떨어져서 관망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투자 전략입니다. 지금은 화려한 불꽃놀이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다가올지 모르는 조정에 대비해 방어막을 치고 시장의 진짜 방향성을 확인하는 명확한 데이터 기반의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뿐만 아니라 시장의 본격적인 추가 상승을 무겁게 짓누르는 더 큰 외부 요인이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과 이로 인한 고금리 환경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 연준이 언제쯤 금리를 시원하게 내려줄지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지만 물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잡히지 않고 있어요.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 기업들은 막대한 이자 비용 때문에 성장의 족쇄가 채워지고 맙니다. 무리하게 빚을 낸 개인들의 이자 부담마저 커지면서 우리 투자자들도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보다는 안전한 곳으로 돈을 돌리게 되니 증시를 밀어올릴 유동성 자체가 옥죄어지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더 큰 문제는 바로 환율입니다. 미국의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우리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까지 위협받는 아주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환율이 이렇게 치솟으면 환차손을 두려워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됩니다. 환차손 우려로 외국인들이 단숨에 1조 4천억 원 규모의 물량을 시장에 집어던졌던 것처럼 언제든 수급을 크게 흔드는 변동성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훌쩍 뛰어오른 환율은 우리 첨단 기업들에게도 뼈아픈 직격탄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매달 막대하게 지불해야 하는 AI 서버 비용이나 핵심 원자재 수입 단가가 폭등하게 되니까 애써낸 실적에 억울하게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지수가 높은 구간에서는 아주 작은 매크로 지표 하나에도 시장이 크게 널뛰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물가는 잡히지 않고 금리는 속 시원하게 내려오지 못하는 걸까요?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요동치는 국제 유가와 불안한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 때문이에요. 중동 지역의 화약고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위협하고 있다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서 83달러까지 극적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시장에 큰 안도감을 줬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공포가 다가오고 있어요. 유가가 무섭게 오르면 배에 싣고 나르는 운송비부터 공장을 돌리는 제조 원가가 전부 뛰게 됩니다. 이건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값, 즉 인플레이션을 아주 강하게 자극하게 되죠. 물가가 오르니 미국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고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니 증시는 아래로 압력을 받는 최악의 악순환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수십 년간 굳건했던 글로벌 교역의 장벽 붕괴 현상까지 겹치면서 물가 상승을 더욱 매섭게 부채질하고 있어요.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공급망이 끊어지다 보니 물건을 만들어 파는 비용 자체가 구조적으로 비싸진 거죠. 주식시장의 주가와 국제 유가가 동시에 오르는 마법 같은 시간은 역사적으로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어요. 만약 산유국들이 감산 정책을 고집하고 전쟁의 공포가 확산되어 유가가 100달러를 훌쩍 돌파해버린다면 그건 증시에 아주 강력한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냉정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끈적한 매크로 환경은 지수가 8,000선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것을 끈질기게 방해할 거예요. 지정학적 위기와 매크로 불안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폭발적인 실적을 내며 빛을 발하는 유망 섹터들이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우리 계좌를 든든하게 지켜줄 첫 번째 방패는 바로 방산 섹터입니다. 글로벌 긴장감이 높아질수록 세계 각국의 국방비 증액은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거대한 구조적 흐름이 되거든요. 현대로템처럼 이미 몇 년치 일감이 꽉 찬 기업들은 시장 전체가 흔들려도 글로벌 수주 뉴스만으로 독자적인 상승 동력을 잃지 않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커질수록 수주 잔고가 쌓이는 방산주는 포트폴리오에 훌륭한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기기와 에너지 섹터입니다. AI 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첨단 반도체와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무리 없이 돌리기 위해서는 상상 이상의 막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도 굳건한 이유가 바로 이 멈출 수 없는 시대의 수요 덕분이죠. 고유가 환경 역시 신재생 에너지 전환 속도를 가속하기 때문에 관련 에너지 대전환주들도 큰 수혜를 입게 됩니다. 여기에 시장의 템포가 죽었을 때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혁신 기술에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최근 애플과 인텔의 협력 가능성으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는 유리기판 관련 기업이나 전력을 엄청나게 잡아먹는 데이터 센터의 열을 획기적으로 식혀주는 냉각 공조 관련주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지수가 무섭게 흔들릴 때 남들처럼 공포에 질려 멍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런 유망 섹터로 발빠르게 시선을 돌리며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실적이 확실하게 찍히고 시대의 메가트렌드에 올라탄 종목들은 일시적인 하락장이 와도 가장 먼저 털고 일어날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 피 같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멈춰야 할 치명적인 투자 실수와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기 위한 최종 마인드셋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지금처럼 온갖 변수가 얽혀서 널뛰는 장세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은 공격적인 대박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손실을 통제하는 생존 능력에 있습니다. 그 생존을 위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건 내 계좌에 숨어있는 시한폭탄을 당장 제거하는 거예요. 바로 빚내서 투자하는 비투와 고위험 파생상품인 차액결제 거래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의 신용융자 잔고가 역대 최고치인 35조 원을 돌파했어요. 빚을 내서 투자하면 하락장이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결국 가장 억울한 최악의 타이밍에 증권사에 강제로 주식을 빼앗기는 반대 매매를 당하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레버리지 상품 장기 보유 역시 지금 당장 멈춰야 할 치명적인 독약과 같습니다. 우리 계좌에 손실이 찍히면 인간의 뇌는 뼈가 부러지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고통을 느낀다고 하죠. 그 공포심 때문에 스마트폰 주가창을 쉴 새 없이 들여다보다가 충동적으로 바닥에서 전부 손절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제는 하루 종일 켜두었던 스마트폰 화면을 과감하게 끄고 장이 끝난 후에 딱 한 번만 확인하는 차분한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일대다수의 시끄러운 군중 심리와 노이즈에 휩쓸리지 마세요. 오히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의 여유를 가지면서 철저하게 1대1로 시장의 명확한 데이터와 소통하는 냉정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은 지난 150년 동안 수많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도 결국 우상향해 왔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위태로운 변동성 역시 더 거대한 상승을 준비하는 건강한 호흡 조절일 뿐이에요. 급하게 부자가 되려는 조급함을 버리시고 실적이 든든하게 검증된 반도체나 전력기기 같은 주도주와 함께 기나긴 여정을 뚝심 있게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는 강력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오늘 당장 기가 막힌 바닥을 잡겠다는 욕심은 내려놓으시고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만의 단단한 투자 원칙을 세워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하고 확실한 돈 버는 알고리즘을 장착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